회원님들께 드리는 2월의 인사 말씀. 지만원. 신년 첫 달인 1월은 제게 악몽의 한 달이었습니다. 김성태가 발악을 하다가 우익 진영의 시위에 밀려나가기는 했지만 저를 지지해온 이종명 의원을 5.18 진상규명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한국당에 구성된 칠링 추천위원회에서 본인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고 슬며시 위원회 명단에서 제명시켜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행패입니다. 그리고 추천 업무는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로 넘어왔습니다. 2월 27일이면 홍준표의 깽판으로 인해 오랜 동안 공석되었던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열을 묵던 나그네 하루 급하다는 식으로 도둑질하듯이 저를 배제하고 3명의 위원을 그것도 일요일에 기습작전을 하듯이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한 명은 삼사관학교 출신의 삼성장군 권태호이고 2명은 조갑제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위장탈북자 장진성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왔고 이동욱 기자는 전 월간 조선 기자로 조갑제와 연결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나경원의 현란한 요술 행위가 있었습니다. 추측컨대 그 요술 행위는 저에 대한 선정을 적극 방해하는 사람들의 공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은 김태호와 신재민 사건으로 정신이 없어야 했던 소용돌이 절정의 순간에 뜬금없이 진상규명위원 선정은 1월 7일 발표한다고 기습 선포하였습니다. 나경원이 이 문제를 갑자기 서두르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치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시기인 1월 3일 나경원이 저를 갑자기 보자 하여 1월 4일 오후 2시 30분 저는 이종명 의원과 함께 의원회관 450호에서 30분 정도 나경원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자 한 것은 알고 보니 제 말을 듣기 위해 만나자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안 된다는 것을 이종명 의원 앞에서 확인시켜주는 아주 고약한 음모였습니다. 그로부터 당일 그녀로부터 들은 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미만 요약합니다. 주 선생은 평판이 매우 나쁘다. 한국당이 지 선생을 선정하면 한국당 이미지가 추락한다.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지 선생은 배후에서 지도 조종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사람 추천해 줄 수 있느냐? 한국당은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싶지 않고 5.18 세력을 등지고 싶지 않다. 선생님보다 더 유명한 서정갑 선생도 북한군 개입을 부정했다. 지 선생 재판 많이 하고 많이 잤나요? 그리고는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서정갑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서정갑이 저를 비방하는 레파토리들 중 가장 무게가 실린 전과자 이야기가 나온 사실에 대해 짚이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종명 의원에 전화를 걸어 부탁했습니다. 이종명 의원이 곧바로 나경원 사무실로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합니다. 혹시 조갑제와 서정갑이 대표님을 만나러 왔었느냐? 나경원은 자기 입으로 털어놓은 말이 있기에 부정하지 못하고 네라고 답했다 합니다. 이 말은 의인 이종명 의원이 확인해 준 것이기에 조갑제와 서정갑이 다른 소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순간 저는 나경원의 손에는 조갑제가 추천한 사람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고 그런 그 추측을 곧바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차기환은 위장탈북자 장진성의 매개로 조갑제와 사상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동욱 전 월갈 조선 기자는 기자 계열로 인간관계가 형성돼 있는 사람입니다. 조갑제는 장진성의 거짓들을 숨기고 그를 구름 위에 거룩한 인물, 세계적인 문호로 띄워준 사람이고 차기환은 9살짜리 특수군이 어디 있느냐며 장진성을 호위하고 지만원을 비방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장진성의 성역을 단숨에 허물어버렸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도 헐리, 그가 대남공작부에서 근무했다는 화려한 경력도 거짓, 수많은 국민들의 눈물을 자아냈던 탈북 스토리도 거짓, 제가 증명했습니다. 조갑제는 이런 거짓에 눈을 감고 그를 위대한 문호, 위대한 애국 시인으로 띄워주었습니다. 조갑제를 간첩이라 의심해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저는 황장엽을 위장한 간첩이라 그 글을 썼지만 조갑제는 그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습니다. 황장엽은 끝까지 망명자, 신분을 고수했고 인간 중심 철학을 강론했습니다. 인간 중심 철학은 사람 중심 철학이며 사람 중심 철학은 주체 사상의 공식 명칭입니다. 황장엽의 위장 행각을 저는 많이도 지적했고 그가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를 공식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황정엽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그를 만났지만 그의 동참 요청에 응하지 않고 그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조갑제와 서정갑은 그의 호위무사가 되었습니다. 조갑제의 사상적 친구 차기환은 조갑제가 거짓으로 띄운 장진성을 호위하면서 지만원을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장진성은 정재규 방송에 여러 차례 나와 입신양명하였습니다. 1월 14일 애국자들이 나경원 아파트 앞에서 나경원을 성토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갑자기 공지했는데도 경찰 추산 12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추산은 늘 경찰 추산의 4배 정도였습니다. 1월 18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무려 4시간 동안 5.18 북한군 개입 공청회가 열려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인 1월 19일에는 동아면세점 앞 구국동지회 집회에서 4시간 동안 발표를 하였습니다. 두 곳에서 모두 제가 2016년 5월 19일 광주 사람들로부터 법정에서 집단 폭행을 당하는 처참한 모습들이 담긴 동영상과 2013년 6월 10일 광주 폭도들이 5.18 북한군 개입을 방송한 2개 방송국, 채널A, TV조선, 건물과 경찰들을 공격하는 아수라장 장면을 영상으로 틀어드렸습니다. 모두가 5.18의 잔악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1월 23일에는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를 향한 출사표를 공식적으로 던지는 날입니다. 저는 국회 잔디밭에서 3분 정도 그를 지지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국진단 2화로 첫 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정치와 행정부 직위를 멀리 해왔지만 지금은 김진태와 손을 잡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김진태를 기회로 생각합니다. 1. 그는 5.18과의 결전을 선포하였습니다. 2. 그는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편승하는 레밍족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는 믿는 바를 소리내 외치고 잘못된 여론을 바로잡고 새로운 여론을 만들어내고 여론을 향도해가는 보기 드문 소신과 용기를 가진 직설적인 정치인입니다. 3. 그는 황교안과는 달리 국민이 가장 힘들어하고 궁급해하고 한 줄기 빛을 찾을 때 언제나 나서주었습니다. 4. 그는 그동안 한국당이 경원시했던 태극기 세력과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정당 역사상 최초의 현상입니다. 정당과의 국세력이 하나 되는 이 이니시어티브는 정당 역사상 이 나라 민주주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이정표이며 우익의 승리를 약속하는 위대한 금자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1. 나경원이 추천한 3인의 사퇴를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5.18 단체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동영상을 본 모든 분들은 치를 떨고 울었습니다. 그 누가 저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까? 애국국민이라면 이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 김성태와 나경원을 반드시 정치판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3. 지만원의 위원 선정을 방해하는 조갑제류의 붉은 인간들을 도태시켜야 할 것입니다. 4. 나경원의 결정을 차기 대표에 미루라 설득해야 합니다. 제가 원하는 바를 강력히 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로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적화되는 것을 적극 방지하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리사욕이 정말로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돈을 달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라만 바로 세우면 시골에 가 연금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리는 바를 관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단 폭행당하는 동영상 보시고 많은 국민들 울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출세하려고 또 돈을 벌려고 하는 짓이겠습니까? 어느 날 TV에 소개됐던 조갑제 집은 궁전이었습니다. 2003년 어느 날 그가 포함된 회의가 끝나니 그는 모범 택시를 탔습니다. 전철역을 향해 늦은 시간 걸어야 했던 제가 참초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공산시류에 영합하는 부자였고 저는 초라한 서민이었습니다. 그가 호화로운 저택, TV에 소개할 자신감을 가질 만큼 큰 집에서 살 때 저는 겨우 32평 국민주택 규모의 새 아파트에 막 입주해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김대중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아마도 노무현 대신 제가 대통령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당시 김대중이 최고로 사랑했던 사람이 지만원이었다는 사실 부정할 사람 없습니다. 이 사실 임동원도 알고 박지원도 압니다.
하지만 만일의 순간 양린에게 묻는다면 임동원은 여우 같은 인간이라 모른다 부정할 것이고 아마도 박지원은 저를 만나 제가 혹시 도와드릴 것이 있습니까? 물었기 때문에 인정할 것입니다. 저는 한때 박지원의 우정에 대해 고맙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인물로 치자면 임동원은 생쥐 같은 인간이고 박지원은 최소한의 뭔가는 뭘 아는 인간이었습니다. 박지원은 적장을 존중할 줄 아는 존재였지만 임동원은 간악하기만 한 자질의 영혼을 가진 막장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를 2년 동안 집요하게 도청했던 것입니다. 저는 글을 소송해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조갑제와 서정갑은 이제야 그들의 졸개들에 아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경원은 김대중의 졸개 손녀이겠지요. 저는 2월이 다가기 전에 광화문으로 진출할 것입니다. 광화문에 나설 인물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10만 원의 깃발 들고 나설 것입니다. 일단 나서면 문재인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이 글을 접한 문재인 세력이 저를 위해하려 할 것입니다. 자살로 위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으면 100% 문재인에 의한 타살입니다. 그때는 나라를 뒤집어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영광입니다. 월간 시국진단을 오래도록 구독하셔서 저와 한마음이 되신 귀중한 회원님 여러분,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월간 시국진단을 가슴에 안고 운명하신 그리운 회원님들,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전국의 정신적 회원님, 여러분들께 한없는 사랑의 마음을 드립니다. 각박한 세상, 가족 간에도 사상이 달라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사상적 의사가 통하고 상식을 공유하고 애정을 공유하며 살아온 사회 속의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소중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제가 또라이로 널리 알려져 있으니 저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저와 함께 또라이 클럽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런지요? 2월은 절체절명의 투쟁이 가동될 것입니다. 2월에 저는 이 한 몸 던지겠습니다. 문재인과의 사생결단인 것입니다. 2월 전반기에는 5.18과의 전쟁이고 후기에는 문재인과의 노상박의 전쟁을 수행할 것입니다. 모두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부터 나경원과 조갑제를 공격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 큰 일입니다. 권태호를 사퇴시켜야 합니다. 그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끝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22일 10만 원 올림. 의병생각. 5.18 북한군 개입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무리들의 심리를 생각해봅니다. 첫째, 쪽팔림 때문입니다. 민주화였다고 해놓았으니 이제 와서 부정되는 것, 쪽팔리게 된 것을 막아보려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겁함입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그 성폭행범을 알고 있어도 세상에 알려지기가 창피하니 애써 숨기려고 하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44번 버스 승객들과 같은 비겁함입니다. 셋째는 안일함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와에서 평화 주장한 김성일 같은 정치인과 백성들 구한말 평화 기대하면서 이등 방문을 조선 백성 모두가 환영하였던 어리석음, 이승만, 박정희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음에도 안일함에 넘쳐서 배은망덕합니다. 임진왜란, 한입합방, 당황과 같이 이제 한조합방, 즉 한국과 북조선이 연방제 되게 만들어 이제 우리 시대가 어리석었다고 후손들에게 원망받을 것입니다. 애국의 병님들 국민들 마음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비겁함, 눈치보기, 개돼지 같은 생각이 빨리 바꾸어지도록 노력하십시다. 지만원 애국지사, 구국의 영웅에 감사합시다. 지만원의 출사표 널리 국민들에 전달하십시다. 유튜브 일병 올림. 이슬같이